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유선생의 유선생입니다. 오늘은 재밌는 모성 간호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이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오늘도 수업 듣고 왔으니까 이제 수업 들은 내용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하고 복습하는 시간 또 즐겁게 가져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이제 모성 간호 그 여성의 생식기와 임신 편이어가지고 임신에 따른 뭐 그 신체상의 변화나 내분기계의 변화나 뭐 그 대사의 변화, 심리적 변화 같은 것들 배웠었어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 어떠한 관리가 필요한지, 임신에 따른 산전 관리 이제 챕터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산전 관리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산전 관리라는 거는 일단 이 의심이 되었을 때부터, 그러니까 임신이 되었을 때부터가 아니라 임신이 내가 임신일까 하고 약간 의심이 될 때부터 이미 관리는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신이 의심되는 증상, 뭐 월경을 안 한다든지 뭐 약간의 이렇게 그 느낌이 온다든지 뭐 그럴 때 이미 그 산전 관리가 들어가줘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산전 관리를 하는 목적이 있는데요. 산모에게는 물론 당연히 이제 관리를 해줌으로써 안전한 분만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기 난 뒤에도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임신 중 합병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검진 같은 게 뿐만 아니라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태아에게는 이러한 산전 관리가 왜 의미가 있냐 하는 거는 미리 이제 건강 검진을 통해서 산모의 상태를 파악을 해야 뭐 저체중아나 사산, 유산 등의 사망률을 저하시키고요. 신생아의 그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목적으로 인해서 산전 관리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산전 관리에는 이제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실 건데요. 그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산전 관리를 함에 있어서 처음 임신 1개월부터 7개월까지는 매월 한 번, 그러니까 매달 한 번씩은 꼭 산전 관리를 받아라 라고 명칭을 해놓고, 그 다음에 8에서 9개월에서는 매월 2번, 그러니까 2주에 한 번씩은 꼭 가야 된다. 그리고 막달인 10개월에 가서는 월 4회니까 그 주수마다, 매 주수마다 꼭 방문하게끔 관리를 받게끔 그렇게 이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이제 임신해 보셨던 분들은, 아기 출산 경험 있으신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막달에는 그 아기 태어나기 전까지 매 주마다 가셨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개월수 몇 개월에는 몇 번 방문하고 이것도 좀 기억을 하고 있으셔야 시험 문제에 간혹 나온다고 하네요. 다음 그 방문일은 언제일까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내가 8개월이면 그 다음 뭐 8개월에 뭐 그 10월에 방문을 했으면 그 다음 방문일은 언제일까요? 그러면은 뭐 주수로 해서 2주 뒤 아니면은 뭐 10월 중순 이런 식으로 물음에 답하실 수 있으셔야겠죠? 그다음에 이제 산전 관리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볼게요. 정기 건강 검진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임신을 한 것 같다 해가지고 방문을 하게 되면 첫 방문 시에 하는 검사는 이 4가지예요. 혈액, 소변, 체중, 혈압은 반드시 잽니다. 그리고 이 4가지를 다 하셨다면 그 다음에 이제 정기 검사로 매달 이렇게 한 번, 2번, 4번씩 가실 때마다 하는 검사로는 소변, 체중, 혈압, 복부청진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 가서 정기검진에는 어떤 검사를 받아야 되는지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혈액 검사는 맨 처음에 임신 여부 판단할 때 처음에만 검사를 하고 그 뒤에 정기검사에는 혈액이 빠져 있네요. 그래서 이제 소변 검사를 하는 이유는 소변을 통해서 단백뇨, 당 유무를 파악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체중이나 혈압을 통해서는 이제 임신성 고혈압이나 임신 중독증의 여부를 판가름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4가지의 검진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고 계실게요. 기타 건강 그 진단에는 어떤 게 있는지 보겠습니다. 기타에는 이제 건강력을 조사하게 돼요. 당연히 이제 현재 어떤 산모가 병력을 갖고 있는지, 뭐 그 산모가
결핵이 있는지, 당뇨가 있는지, 고혈압, 뭐 암을 겪었다든지, 뭐 그러한 병력, 과거 병력 모두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가족력이라 하면 뭐 친정 엄마 그 모계 쪽으로 해가지고 친정 부모님의 가족력이 어떻게 돼서 내가 뭐 고혈압을 가질 수 있겠다 이런 걸 예측을 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산과력입니다. 산과력은 이제 다시 말하면 유산을 한 그 뭐 저기 있는지 유산 여부 아니면 내가 초산인지 경산인지 뭐 자녀를 출산 경험이 있어서 자녀가 몇인지 유산을 했다면 인공 유산인지 자연 유산인지 그러한 것들이 바탕이 되어야 나중에 출산에 있어서 특히 유산의 여부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네요. 그렇게 해서 그 유산이 뭐 인공적으로 긁어내서 그 유산을 시킨 거지 자연 탈락 유산인지에 따라서 자궁의 그 상태나 뭐 태반의 상태 이런 게 굉장히 출산할 때 중요하기 때문에 뭐 이런 거 만약에 이제 임신 전이신 분 있으시다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산과력 조사할 때 반드시 그런 유무를 이제 말씀을 정확하게 해 줘야 출산할 때 이제 갑자기 위험한 일이 생긴다 그러면 이제 그걸 그 기록을 보고 대처를 하기 때문에 의료진들도 굉장히 중요한 그 건강력 중에 하나가 산과력이라고 하네요. 그 다음은 질 검진을 하게 됩니다. 이 질 검진은 이제 PV라고 해서 내진이라고도 하는데요. 자주 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왜냐면 약간의 뭐라 그러죠? 하기 싫잖아요. 여자들도 선생님 앞에서 되게 그 이상한 자세로 이렇게 앉아 있는 것 자체도 싫고 그래서 자주 하지는 안 하는데 이 질 검진을 하는 이유는 그 자궁 경관이 어느 정도 열려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자궁 경관의 열림을 통해서 내진 시 제일 먼저 만져지는 부위가 선진부인데 그 선진부의 그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딱 넣었을 때 그 자궁 경관 안으로 내진을 해서 넣었을 때 그 선진부를 통해서 만져지는 게 뭐 얼굴인지 아기 어깨인지 다리인지 뭐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뭐 경관의 열림 정도라던가 경부 거상이라고 해가지고 그 경관의 그 풀어지는 정도를 말한대요. 그리고 이제 태양은 그 숙임 정도를 말하는데 태양을 확인한다든지 아니면 제대가 미리 떨어져서 그 아기가 나오는 그 질의 그 경관 사이를 막고 있을 수도 있대요. 그래서 그러한 제대 탈출 유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내진을 통해서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질 검사도 반드시 들어가는 건강 진단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기타에는 흉부 X선, 심전도, 심장 간 기능 검사, 혈액형 검사 등이 있어요. 이런 거는 임신 말기에 하는 건 아닌데 미리미리 임신 때 해둠으로써 임신 말기나 갑자기 아기가 나올 때를 대비해서 응급으로 수술을 들어가게 돼야 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미 산모는 너무 위급한데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해서 이제 미리미리 검사를 해놓고 그러한 위험을 대비하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유방 같은 것도 관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뭐 함몰 유두인지 뭐 그런 것들을 관찰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러한 검진 중에 이제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외우셔야 되는 건데 파파니콜라우 검사라고 있습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약간 무슨 아프리카의 무슨 부족 이름 같은데 파파니콜라우 검사 이거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산부인과 가면 자궁 경부암을 진단하는 검사 중에 하나입니다. 자궁 경관세포를 이렇게 면봉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긁어내면 그 자궁 경관의 세포를 긁어내서 하는 도말 검사예요. 자궁 경관세포의 도말 검사. 그래서 거기에 있는 세포의 도말 검사를 통해서 자궁 경부암을 진단하는 겁니다. 해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파파니콜라우 검사 시 필요한 준비물도 가끔 시험에 나온다고 하는데요. 그 질을 벌려야 되는 그 질경 도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질 안에 자궁 경관을 긁어야 되는 면봉, 장갑을 끼고 해야겠죠. 그다음에 그 세포를 긁어낸 다음에 슬라이드 위에다가 이렇게 얹어야 되니까 슬라이드 압설자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산모는 12시간 내에 그 심한 질세척을 하지 않고 검사를 받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이제 너무 세척을 열심히 하시다 보면 세포 같은 게 다 떨어져 나갈 수 있으니까 12시간 내 질세척 않고 검사를 한다라는 거 기억하실게요.
그다음에 임신부 관리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임신을 하게 됐을 때 임산부들은 이러한 검진들을 다 받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을 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위험한 증상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8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쪽 파트, 이쪽 파트로 나눠놨어요. 그 8가지 중에 첫 번째는 출혈이 보인다 하면 당연히 병원을 달려가야죠. 오늘 문 닫았으니까 내일 가야겠다 이런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출혈 자궁의 임신 통해서도 출혈이 오고 하기 때문에 출혈 반드시 가셔야 되고요. 질 분비물이 어느 정도 여기서는 양막이 파열돼서 양수가 나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분비물이 많이 나온다? 그럼 병원 가셔야 되고요. 또 오한과 발열이 있다 하면 그것도 또한 급성 신우 신장염에 의해서 나올 수 있는 증상이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하네요. 오한 발열 시도 가시고요. 복통 중요합니다. 복통이 자궁 외에 자궁 경부라든지, 그러니까 자궁 저부라든지 나팔관 이런 데 임신을 하게 되면 복통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복통도 위험 증상이기 때문에 병원 꼭 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분류해 놓은 거 다리 부종은 흔히 임산부에게 있는 부종이지만 다리 외에 손가락, 얼굴에 부종이 심하게 나타난다던가 심한 두통이 온다던가 눈앞이 침침하고 몽롱하다든가 또 그걸로 인해 심하게 구토가 온다든가 하는 거는 임신 중독증의 증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러한 또 4가지 증상이 있을 때는 반드시 지체 없이 병원을 가셔야 한다고 하네요. 꼭 알아두세요. 저는 굉장히 유용한 팁이었던 것 같아서 기억 반드시 하고 있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임산부에 있어서 주의사항 나옵니다. 당연히 임신 전에 충치는 미리 치료를 받아둬야 되겠죠. 그 다음에 칼슘 섭취 중요한데요. 칼슘은 아시다시피 산모에게도 중요하지만 태아의 골격 형성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칼슘 섭취를 해야 된다는 거. 이런 칼슘 섭취는 칼슘만 먹어서도 안 되고 이 칼슘의 섭취 흡수를 위해서는 비타민 D와 함께 같이 드셔야 된다는 거 아시죠? 그리고 관장은 자궁의 수축을 시키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피하고요. 완화제나 구충제 사용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임신 말기에는 배가 이렇게 척추 만추 요곡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휘는 배가 불룩 나온 그 자세 때문에 목욕을 할 경우에 미끄러져서 외상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통목욕을 삼간다고 하고요. 균형 있는 식단, 적절한 운동은 기본이죠. 저번에 말씀드린 균형 있는 임산부의 식당이 적절한 탄수화물, 그다음에 고단백, 고비타민, 그다음에 저염의 저지방 그렇게 한 균형적인 식단 반드시 기억하셨다가 임산부에게는 그렇게 식단을 짜야 되고요. 너무 꽉 끼는 옷이나 무리한 장거리 여행이나 도보 같은 거는 하면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임산부의 하지 부종 시에는 조금 다리를 높이는 자세를 통해서 조금 피로를 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입덧인데요. 입덧은 육모선선 자극 호르몬에 의해서 온다고 하는데 보통 임신 6에서 12주에 가장 심하고요. 이렇게 너무 심할 때는 탄수화물이 좀 많이 함유된 음식을 섭취하면 좋다고 하네요. 저는 이거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마른 음식 이렇게 약간 크래커라든가 바싹 태운 토스트라던가 비스켓 이런 것들을 좀 먹으면 입덧이 좀 가라앉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유방을 보호해야 되는데 이제 경산부는 말기에 가서 해야 되지만 초임부는 임신 5개월부터 관리를 좀 들어가줘야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유방을 중성세제와 물로 세척을 하고 수유 중에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물로만 세척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임신 기간이기 때문에 유방 닦을 때는 중성세제와 물로 깨끗하게 닦아주면 좋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엽산이 필요해요. 엽산이라는 거는 굉장히 소량 필요하지만 이 소량이 없을 시에 굉장히 큰 결손이 옵니다. 이 엽산이라는 게 적혈구를 생성시키기 때문에 부족하게 되면 태아에게 중추신경계 기형이 온다고 해요. 또한 성장 지연까지 시키고요. 굉장히 작지만 중요한 영양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엄마가 갑상선 호르몬 결핍
인 경우가 있어요. 이걸 만약에 모르고 임신을 하게 되면 태아에게 크레틴 병이라고 갑상선 그 저하증 같은 게 생긴다고 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위험한데, 그 태아에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생기게 되면은 태아의 성장을 지연시키고 선천성 기형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크레틴병, 갑상선 호르몬 결핍 시에 나타난다는 것도 기억하세요. 임신 말기의 정맥류 보겠습니다. 자궁이 아무래도 뭐 방광도 누르고 해서 빈뇨도 오고, 또 북부 정맥도 눌러가지고 압박이 옵니다. 다리와 외음부에 부종이 생기겠죠. 근데 이렇게 부종이 생겼다고 해서 더 눌러주고 만져주고 마사지를 해줘서 자극을 주게 되면 그 부종이 더 심해진다고 해요. 그래서 압박이나 마사지는 되도록 하지 않는다는 게 원칙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종이 올 때는 골반 고위나 그 트렌들린버그 포지션 체위를 해줌으로써 조금 완화를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서서 계속 일을 해야 된다 할 때는 탄력 양말이나 붕대를 사용해 주시고요. 이러한 그 하지 정맥에는 다리 꼬는 자세 굉장히 안 좋다고 하네요. 그리고 따뜻한 물로 좌욕해 주는 거, 그렇게 해서 치료를 약간 완화를 시켜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임신 중에 변비 오시는 분들 많죠. 이 변비는 근데 질병은 아니에요. 이렇게 불편감을 느끼는 거지. 그래서 질병이 아닌 불편감으로 해서 변비가 시험 문제에 가끔 나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변비 일 때는 뭐 일반인이 변비일 때도 마찬가지죠. 충분한 물과 섬유질을 섭취해줘야 됩니다. 물만 먹어서도 안 되고, 물 없이 섬유질만 먹어서도 안 되고, 물과 섬유질을 같이 섭취해줄 때 그 변비가 해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규칙적인 식사와 배변 습관, 그리고 심호흡을 통한 이완 운동으로도 충분히 변비가 해결될 수 있다고 해요. 네, 그 다음은 임산부의 흡연에 관한 내용입니다. 흡연을 하게 되면 일단 모세 혈관이 수축이 돼요. 그래서 혈관이 좁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산소 운반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으니까 산소 효율성에 저하가 오게 되죠. 그래서 이 비타민, 미네랄의 대사를 방해하게 되고 태아 성장을 지연시키면 아주 안 좋습니다. 흡연하고 음주는 당연히 안 좋다는 거 인식하고 계시니까 이러한 그 대사 작용으로 인해서 안 좋다라기보다도 기본적으로는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 담배에 들어있는 니코틴은 태아의 호흡 속도를 느리게 할 뿐 아니라 심장 박동을 증가시키고요. 그다음에 아이의 유산과 유아기 사망률을 높일 뿐만 아니라 저체중아, 특히 언어와 지적 발달에 그 장애가 있는 아이를 낳을 가망성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모성간호에서 흡연까지 배웠어요. 앞으로도 뭐 조금 그 뒤에 더 많은 내용이 있기는 한데 좀 많은 내용 다뤘죠. 근데 그래도 중요한 거 제가 이제 형광펜 쳐 들어가면서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중요한 거 위주로 해서 열심히 외우시고요. 모성간호는 여성분이시라면 관심 있게 아마 수업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다음 시간에는 제가 또 다양한 내용으로 복습 같이 하면서 공부하는 시간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